나무석과 무리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띠와 삼매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사띠를 할 건데요. 이 사띠가 신수, 신법 네 가지죠. 이것을 다 하기에는 사실 양이 방대하지요. 이것만 다 하고자 해도 한 20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다 중요합니다. 어떤 건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 관찰로 가보겠습니다. 숨에는 네 가지 공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내쉰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사띠가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저번 시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사띠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지기다 그러셨죠. 문지기가 지켜야 된다 이거의 성문을. 그 문지기가 없으면은 탐욕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적의의 표상, 화내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문지기가 없으면 도둑을 다 맞는다. 내 마음 불행해진다. 그래서 문지기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지기가 있었다가 또 잠시 한눈 팔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없어지면은 또 도둑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눈이라고 그러면 눈의 가운데에서, 성문 가운데에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성을. 그것처럼 숨 관찰 공부할 때에는 사띠를 확립해라 이 말씀은 문지기야 어디 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문지기가 어디 가면 숨을, 그 얘기는 관찰하다가 놓쳤다 그런 거예요. 집에 두고 온 만두 생각났다든지 그러니까 과거 일을 생각나든지 미래에 어디쯤 막 달려가고 있든지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띠를 확립해라 이해 금방 되셨죠? 네. 숨 관찰할 때에는 문지기야 꼭 거기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숨은 눈에 있는 게 아니죠. 숨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문지기가. 거기서 숨이 들어가는지 나갔는지만 문지기가 계속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래서 놓쳤다면 문지기가 어디로 잠깐 마실 간 거예요. 마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처음에. 나 들이쉬었구나, 내쉬었구나.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치는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 한답니다. 마음이 연이어서 1초 안에 엄청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진짜 동시에 딱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생각을 할 수는 없지요. 하나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처음에 숨 관찰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다른 생각은 동시에 올 수가 없다. 오직 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숨만 남았을 때 지고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몸도 몰라. 숨만 있기 때문이죠. 자, 요약하면 사띠가 문지기가 놓치지 않고 숨만 관찰하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심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띠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오직 관찰만 있게 해라. 거기에 사유는 없게 해라. 생각은 없고 사띠할 때는 오직 관찰만 있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도 쉽지가 않답니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만두 생각, 무슨 생각, 그냥 쉽게 우스개로 만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여러 생각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숨 놓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요것만 안 놓쳐도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숨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선 아직 숨의 길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긴 숨인지 짧은 숨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이쉬었는지 내쉬었는지 이것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길게 들이쉬었으면 길게 들이쉬었다고 반야로 보고 길게 내쉬었다면 길게 내쉰다고 반야로 보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반야로 보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반야로 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숨이 길던 짧던 그 자연호흡을 반야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 두 번째는요, 첫 번째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돼요. 즉, 들이쉬고 내신 것만 안 놓치면 이게 시간이 뭐 5분도 가고 10분도 가고 아까 만두 생각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되면은 자연히 좀 있다가 저절로 길던 짧던 보여지기 시작해요. 관찰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수동태 언어를 썼어요. 지금 내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보여진다가 반야에 비추이는 겁니다. 반야가 본다. 개체로 봤을 때는 개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건데 그 저절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첫 번째 하면은 누군가가 첫 번째를 빼먹고 첫 번째는 너무 쉬운 거야 하고선 두 번째로 바로 가면은 이제 숨이 엉켜요. 두 번째 숨 관찰 바로 들어가 버리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자연호흡 관찰해야지 하면은 자연호흡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숨이 막 엉켜. 호흡병 걸린 것처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텅 비었을 때 길던 짧던 이게 거울에 비추이듯이 그대로 통째로 비추이는 거지. 내가 생각이 많아서 생각으로 숨을 쫓아다니면 긴지 짧은지 그거 관찰하려고 쫓아다니면 숨이 막 엉켜버려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얘기는 두 번째 가지 마시라. 첫 번째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하다 자연스레 두 번째가 된다. 그러다가 두 번째가 자연이 되다가 꽤 잘 되다가 언젠가 두 번째도 막 엉키기 시작해. 이거 다시 생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돌아왔는데 억지로 길면 긴 대로 관찰해 봐야 호흡병 걸리니까 도로 1번으로 돌아온다. 첫 번째로. 그러면 또 자연스레 2번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2번은 길던 짧던 그냥 그 반야로 보는 건데 3번 넘어가기 전에 잠시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에는 써 계시지 않지만 삼매를 두 번째 전에 해야 됩니다. 반야는
삼매를 조건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반야로 숨을 본다에 그 전에 이미 전제가 삼매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 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그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건데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온몸부터 얘기하면은 몸은 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빨리로 까야라고 몸이로 되어 있지만 다른 경에 쌍윗다니까에서 나는 숨도 몸이라고 한다 그러셔요. 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이다 이런 거예요. 안쪽에 있는 몸. 그래서 여기서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건 온 숨, 숨 전체를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숨 전체를 경험하면서 내쉰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뭡니까? 두 번째는 아까 길던 짧던 그대로 관찰한다였고 반야로 본다였고 지금은 온숨을 경험한다네요. 온숨은 뭡니까? 숨을 쉬면요. 처음에 지금 들이쉬면 들어가는 숨 있죠. 이쯤 들어온 숨. 이쯤에서 지금 들어가는 숨이 있죠. 여기서 아직 들어오고 있는 거 있죠. 숨을 입체적으로 보면 들이쉴 때, 내쉴 때에도 벌써 나간 숨, 나가는 중인 숨, 나오는 숨, 숨 전체. 온 숨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르게 반대말로 하면은 숨을 쫓아다니면 온 숨을 경험하는 게 아니죠. 숨을 들이쉴 때 맨 처음에 들어간 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이 처음에 어디로 가지? 단전까지 가나? 하면서 입체적으로 지금 부처님 말씀 온 숨을 처음 들어간 숨, 중간 숨, 끝숨 다 이렇게 보려면 뭐로 봐야 되죠? 반야로 봐야 돼요. 입체로. 입체적으로 통으로 봐야 이게 다 보이는 거지 숨을 쫓아가서는 안 보인다. 그리고 네 번째가 숨의 의도 또는 형성이란 단어입니다. 그 샹카라 12연계 두 번째예요. 숨의 의도를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숨의 의도를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요게 쉽게 얘기하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숨이. 숨은 여기까지인데 요거 넘어가면 숨이 끊어지는 경지예요. 4선부터가 삼매가.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만 숨 공부가 있는 거예요. 끊어지면 숨 공부 못하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가장 고요한 상태. 그렇게 하리라 하며 그 공부를 짓는다. 그런데 그 숨을 단순히 고요히 하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숨의 의도라는 샹카라가 나온 이유는 그 삼매에 드는 절차 때문이에요. 그 담마딘나경을 보면 상수멸에 드는 절차가 나오는데 상수멸에 드는 절차와 그거보다 낮은 경지지만 삼매에 드는 절차는 같아요. 맨 처음에 말의 의도가 끊어진다. 그리고 몸의 의도, 숨의 의도가 끊어진다. 그리고 마음의 의도가 끊어진다 하게 되면 무심삼매 들어가요. 마음의 의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절차인데 이 중에 지금 숨의 의도가 끊어진다가 숨 공부의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숨 공부는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금 나중에 삼매가 나오겠지만 이미 얘기가 말의 의도, 그 몸의 의도, 마음의 의도가 끊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그냥 지나가긴 곤란하군요. 언어의 의도가 끊어진다는 건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고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삼매는. 그러니 말은 누가 하냐면 마음으로 하죠.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이 점점 조용해지면 말 형성이 끊어져요. 말을 못하게 돼요. 아직 삼매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말을 못하게 되면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몸을 못 움직이게 되고 당연히 몸의 형성이 움직임이 다 멈추게 되고 숨도 끊어진다. 그리고는 그 끊어지기 전에 마음에 상이 하나 남으면 일심삼매, 숨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은 나중에 삼매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마저 소멸하게 되면은 공만 있게 되면 눈 뜨고 무심삼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지금 24개의 얘기 드렸죠? 이게 전부예요. 그 대념처경의 말씀이. 물론 이제 아나빠나사티 사마디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막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사티로 얘기한다면은 일단 4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4가지는 그 얘기 드렸습니다. 1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기 때문에 초등학교 없이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중요한 게 맞는데 특히 중요한 건 아까 1번은 사띠를 확립해서 문지기가 성문으로 숨이 들어갔는지 성문 안에 들어갔던 숨이 성 바깥으로 나갔는지 문지기는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그 1번만 하면은 2번부터가 자연스레 된다. 그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3, 4번, 2, 3, 4번이지만 그걸 가려면 그 사마디가 초선, 2선, 3선은 돼야 되겠죠. 삼매가. 그래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숨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숨을 요 정도로 하는데 하나를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있군요. 숨은 그 관찰이 방법에 따라서 윗바사나도 되는 거고요. 사마타의 그 사마디도 되는 겁니다. 둘 다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숨이 변하는 거요. 변하는 거는 언젠간 없어지고 죽을 거니까 숨이 끊어지고 죽을 거니까 괴로움이요.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면은 그건 윗바사나가 되는 거고요. 숨의 전이란 상태로 빠져갖고 그 단일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나빠나 사띠 삼매라고 하는 삼매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마타는 단일한 마음 혹은 무심이고,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든지 마음이 없어져서 무심이 되는 게 사마타고, 윗바사나는 무상함이요 괴로움이요 실체가 아니다를 아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관찰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거 뒤에 나오는 그 대념처경을 보시면은 지, 수, 화, 풍, 흙, 물, 불, 바람을 관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나오냐면 이 몸뚱어리를, 이 몸은 그 4대로 이루어졌다. 아까 4가지로. 비유컨대 부처님께서 소를 각을 떠서 다 각을 떠서 펼쳐놓은 거랑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소에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뭐 고름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의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지수화풍의 요소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관찰은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얘는 별 볼 일 없는 애다 이거죠. 얘 좀 있으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죽는 애다. 펼쳐서 해부해서 본 거죠. 이거는 그 윗바사나가 되고. 그런데 지수화풍도 말이에요. 관찰 방법에 따라서 라울라님이 부처님 아드님이십니다. 아드님께 가르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라울라요. 땅에 대해서
많이 명상을 하거라. 그 팔리어로 바와 나라는 단어입니다. 바와 나를 많이 하거라. 땅은 침을 뱉던 쓰레기를 버리던 뭔 일을 하건 땅은 화를 안 낸다. 다 수용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수화풍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명상이에요. 바와나. 윗바사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아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해서 그 출리, 멀리 떠나는 용도로 버리려고 필요한 거고, 지금 참아라. 땅은 오염을 버리던 쓰레기를 버리던 침을 뱉던 가만히 있지 않냐. 이런 명상을 많이 해라라는 건 뭐죠? 멀리 떠날 아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러려고? 그거 아니죠. 이거는 누가 뭔 일을 하던 나는 가만히 이렇게 다 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명상. 그 다음에 사마타. 삼매는 뭐냐면요. 똑같은 땅 같고인데 지수화풍 같고, 그 경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땅의 그 가시나를 보는 데 있어서 세세상도 보지 말고 전체상도 보지 마라. 그러시면서 세세상이라는 건 땅이 이렇게 넓게 보다 보면 땅 속에 이렇게 굴곡진 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움푹 파인 곳도 있고 툭 튀어나온 곳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없이 보아라.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대한 삼매에 들어가라. 이거는 왜 그런 걸 보지 말라는 말씀이냐면 성질, 그 표상,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라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론과 강론적인 것들을 사물을 보게 되면 이진법으로 이거냐 저거냐를 요철로 보게 되면은 분별심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삼매는 분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끊어져야 되니까 분별 없이 보기 위해서 이런 거 땅에 이런 거 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삼매에 들어가요. 물도 어떻게 보게 되면 물이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빙판이 돼요. 얼음이 돼요. 물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까 땅에 이런 거 굴곡 안 보듯이 그렇게 된 다음에 그리고 삼마디로 넘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수화풍도 관찰의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화풍은 누구는 사마타 방법이라던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윗바사나라던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명상이라던데 똑같은 수행 주제는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공부 짓냐에 따라서 그거는 윗바사나일 수도 있고 바와나일 수도 있고 사마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높은 거는 일단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 그리고는 이제 바와나 명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신수심 법 중에는 법은 거의 사마타 말씀이지만 초선, 2선, 3선, 4선 신수심은 윗바사나 공부이기도 하면서도 관찰의 방법에 따라서는 사마타이기도 하다. 지금 호흡도 윗바사나 관찰할 수 있고 사마타 관찰할 수 있듯이 지수화풍도 세 가지로 관찰할 수 있듯이, 그래서 그 신수심이 사마타 공부이기도 하고 윗바사나 공부이기도 하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몸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 관찰을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며 그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날 때에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그 물러난다. 그 다음에 앞을 볼 때에도 뒤를 볼 때에도 구부릴 때에도 펼 때에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몸 관찰의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2차원이었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단순 동작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한다, 행한다예요. 요 알아차리면서라는 단어가 쌈빠자나예요. 알아차리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뽀따빠따경 보시면 궁극까지의 구경까지의 제일 최궁극에 있는 게 쌈빠자나기 때문이에요. 반야와 동의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언어학자가 아니지만 반야의 형용사형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쌈빠자나로 전부 다 알아차리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반야로 본다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두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며란 단어가 한글로는 해석이 되어졌지만 실제로 쌈빠자나라는 건 다 보고 있는, 알아차림보다는 보고 있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보고 있으며 분명히 뒤로 물러날 때도 보고 있으며 그를 나를이 아니라 그를 이게 몸 공부가 마지막에 뭐냐면 그에게 몸이 있구나 할 때까지 공부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숨도 그에게 숨이 있구나 이 얘기를 먼저 잠깐 결론을 드리면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얘는 숨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걷고 있구나 얘가 지금 몸뚱아리가 있네 바깥에서 보듯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 이 아이가 뒤로 이렇게 가고 있네 그걸 보고 있는 게 쌈빠자나다 객관적으로 그때 얘를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나면 못 버립니다. 얘가 나면 버릴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천하에. 얘가 난데. 얘가 나가 아니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걸 쌈빠자나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혹은 보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는 거죠. 앞에 볼 때, 뒤에 볼 때. 구부렸다, 폈다. 자, 2차원 동작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거 공부 끝났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손으로 가잖아요. 몸 관찰이 이제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에도 쌈빠자나 하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건 공통 단어인데 가사를 지닐 때에도 쌈빠자나 하면서 행한다 하면은 가사를 지닐 때에 쌈빠자나 하면서 가사를 지닌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행한다를 다 지닌다. 뭐 의복을 지닐 때 지닌다. 바로 먹을 때 먹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차원 동작으로 갔죠. 가사, 바로, 의복. 간단한 3차원으로 갔어요. 이거 할 때도 분명히 보면서 얘가 지금 뭘 하는지 보면서 얘가 지금 가사를 이렇게 입고 있구나. 얘가 바로를 이렇게 하고 의복을 이렇게 이걸 보면서 한다. 그러면 이 공부가 됐으면 덕안 공부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이거 할 때 입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맛보고는 혓바닥까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를 쌈빠자나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아까 겉의 모습의 가사바로 의복 3차원에서 얘도 3차원이에요 사실은. 움직임이 다 3차원인데 이제 겉에 껍데기 모습이 아니라 안쪽 3차원. 그 다음에가 대소변을 볼 때에도 분명히 알면서 알아차리면서 쌈빠자나 하면서 행한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 가사바로 의복에서 안쪽까지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가 더 나아가서 이제가 더 높은 공부예요.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그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우면서가 아니라 잠이 들면서. 이 세상에 놀랍습니다. 공부들 많이 하셨나 봐요. 답이 진짜 나오시네. 예. 잠들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해 보죠. 일단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이제 잠들면서, 누우면서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24시간 풀타임 나오는 거예요. 다 관찰해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 관찰하는데 일상에서 그러니까 걸으면서 행위하는 거 다 그 삼바자나로 분명히 이제 삼바자나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행하고 서면서도 앉으면서도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이 정도 경지가 가면은 풀타임으로 놀랍게도 이제 벌어지는 건 잠들면서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잠이 든다. 자, 문제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다음 거 설명합니다. 잠이 깰 때에도, 아침에 깰 때에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잠이 깬다. 자, 의문점 하나 제시합니다. 잠은 누가 잡니까? 예? 본인. 예. 본인이라는 게 뭐로 이루어졌나요? 몸과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레야식 이거를 두 마디로 줄이면 육체와 정신과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관습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몸과 마음. 잠들면 얘 둘이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잠들었냐면 몸뚱아리 당연히 잠들었어요. 마음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 선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잠 잘 때도 있죠. 선잠 자면 자기 코 고는 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희미하게 뭐 밖에서 들리는 뭐도 듣고 뭐 생각도 있고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 선잠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요. 잡아가도 몰라요. 뭐 예민한 사람은 또 금방 깨는데 진짜로 자기 코 고는 소리도 모르게 깊은 잠에 들어간 거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몸뚱아리는 동시에 완전히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누가 쿡쿡 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 콧소리도 못 들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 정도로 잠들었는데 그걸 보는 애가 쌈바자나래네. 이건 뭐죠? 쌈바자나가? 왜냐하면 보시면 잠이 드는데도 즉 마음이 잠드는 거를 분명히 보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깰 때에도 보면서 깨려면은 알아차리면서 아침에 깬다는 건 마음이 깨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거든 잠 속에서요. 마음이 깨어나기 전부터 뭔가가 마음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마음이 깨는 거를 어떻게 관찰해요? 그거는 후순이지. 깬 다음에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잠들 때에도 그걸 보면서 잠들고 아침에 깰 때에도 알아차리면서 깨라.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쌈바잔하고 이래서 꿈에서 꿈을 모두 보는 경지가 벌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 높은 경지는 꿈 없는 깊은 잠에서 마음이 완전히 잠든 거 선잠 말고요. 거기서 깨어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쌈바잖아요. 그게 반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숙면, 이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꿈 없는 완전한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은 삼매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 관찰로만 이렇게 지금 쭉 나열해서 얘기 드렸지만 전에 말씀을 들은 분이나 다시 저번 걸 시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횡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횡으로. 몸 관찰 조금 어느 정도 하면 저쪽 가서 사마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잠에 깨 있는 경지가 되려면요, 삼매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냥 몸 관찰로만 그러니까 생으로 몸 관찰만 해갖고는 안 벌어질 일이다. 그래서 앞에 이제 돌아와서 잠에 들 때에 잠드는 거를 분명히 보면서 잠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얘 잠들었음. 얘 잠들었음. 얘 몸과 마음 다 잠들었음. 얘 꿈꾸기 시작함. 아주 꿈을 꾼다는 건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는 높은 경지예요. 그런데 여전히 꿈을 꾸는 건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 구경까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중적인 상태예요. 공부된 반야와 꿈이라는 상의 세계가 아직도 있는 거는 욕망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욕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니까. 집착이 있으니까 이제 꿈이 생기는 건데 그런가요, 꿈은? 욕망이 있던 화가 나던 탐진치 중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싶고 자만이 그러니까 꿈의 세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나도 있고 싶고 욕망도 있고 화가 나는 거 있으면 꿈에서 풀어야 되고 있으니까 그래 진인 무몽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은 꿈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하간 얘 잠들었음 얘 꿈 시작했음 얘 꿈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얘 꿈 끝났음 얘 도로 잠들었음 얘 아침에 깨어나고 있음 이게 이 과정이에요. 꿈에 깨있는 반야가 뭡니까? 잠에 깨있는? 반야죠. 불성이죠. 예. 거기에는 어둠도 빛도 없습니다. 세계도 없죠. 물론 어떤 것도 없죠. 어떤 것도 없는데 오직 스스로 각성을 한다고 그럴까요? 불멸인지를 압니다. 스스로가. 자타가 없는데 불멸이고 지고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꿈의 세계가 꿈이 벌어지려는 걸 보려면은 꿈이 이미 영상이 시작된 다음에 보려면 늦고요. 꿈이 시작되기 전부터 밑바닥에서 꿈이 영화라면 영화가 아니라 그 전에 영상의 씨앗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세계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다 꿈이 되는 건 아니고요. 피식 쓰러지다가 저장된 아뢰야식과 의도가 강하게 결합이 되면 확장을 하면서 이제 그게 꿈이 되는 거죠. 꿈에 깨 있는 게 또 뭐냐? 아까 잠에 마음은 다 잠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 있다입니다.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 그게 반야인데 계율 삼매 반야. 그게 마음이 아닌 육신통을 할 수 있는 반야입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이란 단어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굳이 마음이란 단어를 동원한다면 그 반야를 마음이 아닌 마음이라고 할까요? 무심,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의 굳이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반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낮의 마음은 분명히 잠들었거든요. 잠들면서. 잠들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완전히 잠들었는데 드러난 불멸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관찰이 아침에 잠을 깨면서도 분명히 쌈 빠져나 하면서 깨라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면 경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게 그 다음에 더 가신 게 말하면서 쌈 빠져나 하면서 말하면서 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지가 침묵하면서예요. 그러면 혹시 혹자는 침묵하면서가 마지막 경지니까 원래 그냥 삼매도 침묵인데 삼매 무심이라며 그러면 그냥 이 정도 경지가 끝판 경지가 삼매의 5선 정도인가?
그럴 리가 없죠. 이 급한 경지는 궁극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침묵은 삼매가 맞습니다. 무심삼매가. 그런데 단순히 무심삼매와 무심삼매를 쌈바자나로 본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단순히 무심삼매는 삼매가 어려워요. 그러나 단순한 무심삼매는 지금 이 경지보다 쉬운 거예요. 더 높은 경지가 무심삼매도 되고 그걸 반야로 쌈바자나로 무심삼매가 된 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침묵하면서 깨어있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그 전에가 말하면서 깨어있다가 마지막 경지 전 경지였잖아요. 원래 나도 말하면서 깨어있는데 라고 한다면 경전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소에 마음이 하나도 없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오직 승가를 가르칠 때만 승가를 조건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오직 그 각성 속에서 오직 그 궁극의 반야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유지시키고 소멸시킨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간단한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평소에 마음이 없는데 그 제자들을 가르치려니까 하는 수 없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하려면 마음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일반인처럼 마음을 일으켜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오직 반야만 있는 상태예요. 그분께서는. 그 상태에서 본인이 말하는 걸 다 지켜보면서 그 없는 마음을 무심해서 마음을 끄잡아내서 일으켜서 그 유지시키고 가르치시고 소멸시키셨다. 이런 단계가 그 말하면서 쌈바자나로 관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게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